안녕하세요. 상상개운명리입니다. 모두들 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무관성과 대화하기, 또 설득하기, 무관 상대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관성이 있으신가요? 사주에? 정관, 편관 이런 거요. 내가 설사 정관, 편관, 관성이 있어도 우리는 무관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같이 사는 자식이 무관, 배우자 무관일 수도 있고요. 혹은 동료, 친구.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같이 지내야 되는 같은 공동체. 일반적으로 쉽게 말해서 관성이란 남이 나를 본다, 주변을 내가 인식한다, 공동체, 조직 마인드 이런 걸 의미하죠. 개인으로서의 나보다 조직, 공공의 입장을 우선시합니다. 관성의 사고의 패턴이 그래요. 공공체 안에서의 나, 그런 상호관계를 인식하죠. 그래서 관이 있으면 조직성 있는 규범 집단, 직장에 적응하기 수월하겠죠. 참을성, 역지사지. 또 외관상 점잖습니다. 명예, 체면, 준법성. 그거를 이게 나쁘게 말하면은 가식, 그리고 위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본능에만 충실한 사람은 아니라는 뜻이죠. 관성의 반대 무관은요. 개인적인 성향, 자기 주관 이런 거를 조직, 공동체 의식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조직 생활, 공무원 생활, 회사원 생활 그런 거 하기 힘들겠죠. 그런데 이제 어떤 무관의 공무원 명예퇴직 하신 분에게 제가 좋은 직장 더 다니시죠 막 그렇게 말했더니 화를 내요. 막 지긋지긋했다, 힘들었다 막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무관이라도 직장 생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들다. 다니면서도 때려쳐야지.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왜 다녔을까? 이게 돈 벌러 다니신 거예요. 제격이거든요. 회사의 상사의 구속, 물리적 억압, 규율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무관이니까.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제격이라서 그런 거죠. 돈 벌러. 무관이 다닐 수 있는 조직, 직장은요. 빡센 조직이 아니고 내 능력, 내 기술, 내 자격증의 특수성, 희소성 그런 자신의 능력치로 그 무관의 자유로움을 허용받으면 좋겠죠. 내가 아니면은 우리 회사 이 조직은 안 돌아간다. 그 조직이 그 사람을 봐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능력이 출중하면은요. 무관이라도 봐준다. 근처에 무관이 있다면 그 무관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번 해보세요. 그 관성을 한번 그 사람 무관에게 가해보세요. 그럼 그것이 굉장히 싫어해요. 나를 극하는 환경, 잔소리, 규범, 싫다. 내 본능대로 살겠다. 이 무관의 지지가 원진치거나 제격인치거나 편인의 걱정, 근심 이런 것이 많이 있다고 해봐요. 그것들을 억제할 힘은 이 사람이 없어요. 무관이라서. 그 모습 그대로 편인이면 편인인 대로 제격인이면 제격인 치면서 그런 인생을 삽니다. 위선과 체면 그런 거 없이 솔직하죠. 남 눈치, 관성 이런 거 안 본다니까요. 실제로는 엄청 눈치 본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무관이라도 무관이 남과 살아오면서 부대끼면서 얻은 경험치도 있고요. 일종의 교육도 받고 사회화되는 과정이 있죠. 하지만 어느 날 어느 상황에 불쑥 무관성을 드러낼 때 관성 집단으로부터 이질감을 형성합니다. 이 무관이 항상 늘 그런 건 아니에요. 엉망진창, 청방지축 절대 아니죠. 만약에 어떤 사람의 사주 구조가 나쁜 방향이면 그 무관은 불리합니다. 그리고 사주 구조가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면 무관성은 유리하고요. 좋은 성분이든 나쁜 성분이든 그것을 억제할 그런 자제력은 없으니까요. 좋은 쪽으로 자제력 없으면 좋은 거잖아요. 무관성 위인도 많답니다. 그래서 무관이라서 나쁘다, 안 좋다 이런 전제를 깔고 사주를 보는 거는 좀 구시대적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기본 속성, 무관의 기본 속성은 같습니다. 나 중심으로 세상을 본다. 나 개인주의자야, 실용주의자야, 현실주의자야 이런 거. 사람마다 사주마다 저마다의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못 숨긴다. 이게 무관심리예요. 자제력, 절제력이 없으니까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내요. 일반적 통념으로 무관은요. 약속 개념이 희박하고 후한무치, 도덕감 없고 수치심, 자존심이 약하다고 하죠. 무관이 남의 눈치 안 보고 내 볼일, 내 생각 그런 게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것을 솔직하게 표현하니까요. 관성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공동체 관성의 입장에서는요. 실제 예를 들어볼게요. 모든 무관이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주 구성으로 설명하자면 끝도 없으니까요.
설명을 돕기 위해서 무관의 특성을 자기중심적이라는 키워드로 설정해서 대화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어떤 편인격 무관이요, A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A가 이 사람한테 나 어제 병원 갔는데 하집 부정맥이 심하대. 나 보험이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든 보험이 그거를 교묘하게 비껴가더라고. 안 된대. 나 일해야 되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어. 보험이 좀 이상해. 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편인격 무관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A의 걱정하는 말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한테 꽂혀요. 그래서 중간에 그 말을 끊거나 아니면 잘 안 들어요. 어떤 생각으로 골똘해지다가 바로 자기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어떤 보험인데 나도 그거 넣었는데 나 바로 전화해봐야겠다. 그러면서 막 자기 대리점 보험 대리점이나 자기 보험 설계사에게 막 전화를 해요. A의 하소연을 등 뒤로 하고 자기 거 알아보려고. 편의는 걱정이잖아요. 자기가 중심이다. 나는 나, 너는 너. 다음으로 월지재성, 제격이죠. 제격 무관, 재성으로 세상을 본다. 무관으로 솔직하게. 재성은 돈, 현실, 내 목표. 그것으로 세상사를 판단하죠. 인간관계도 그래요. 인간관계도 먹잘 것 없이, 이익 없이 돈 안 씁니다. 연락도 잘 안 합니다. 끊는 게 아니고 그냥 연락을 잘 안 한다고요. 필요해야, 갈급해야 찾습니다. 현실적인 필요가 있어야 전화도 합니다. 좀 무심한 사람 같이 인식되기도 해요. 대가 없이, 현실적인 보상 없이 뭐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또 무관이 약속을 안 지킨다고 하잖아요. 근데 무관이 진짜 갈급하면 집착적으로 약속을 뭐 잘 지킨다 이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어떤 뭐랄까 그런 걸 보여줘요. 근데 이제 무관이 연락을 해도 심드렁하고 거기 약속 장소에 먼저 가 있어 뭐 좀 늦게 오고 막 이러면은 그 무관에게 내가 별로 안 중요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너 별로야. 너 나한테 별로 영향가 없어. 그런 뜻이랍니다. 다음으로 식상격 무관. 식신생재를 하는 사람이니까 무관이니까 열심히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식상생재 재성을 보겠다는 사람이죠. 이 사람도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식상격이니까 잘한다 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무관성은 듣기 싫은 말 못 견뎌요. 일단 잘한다. 상담할 때도 사주 좋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편인이면은 무관의 편이면 걱정에 걱정을 더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걱정을 관성으로 좀 억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나쁜 말 하면은요. 진짜 끝도 없는 걱정을 해요. 아, 좋다, 잘 된다. 이렇게 말하면 편인 마음이 놓이겠죠? 제가 무관의 나쁜 점만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무관의 멋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1980년대, 90년대 우리는 좀 민주화 운동에 다들 한 번쯤 그렇게 기웃거리죠, 거기에.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누구나 다 앞장서서 자신의 신념대로 앞장서진 않아요. 제 친구 중에 자신의 신념을 올곧게 가져가서 뭐 대학도 당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다 무관이에요. 이제 아버지가 공무원이고 집안이 다 어떤 관에 연관된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깨치고 나갈 수가 있을까요? 없죠. 주변이 다 관성 집단인데. 그런데 무관성은요, 그런 거 안 보고 그냥 쭉 나갑니다. 투사죠. 관성이 있는 사람, 많은 사람은요, 이것저것 관성 생각해요. 아버지 공무원이고. 또 엄마가 깻잎 접어서 내 등록금을 대고, 그리고 나에 대한 기대가 크고,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의 미래에도 걱정되고,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은 투사가 절대 못 되죠. 무관 멋집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밀고 나가고 표현하고 행동하고요. 근데 그거를 좀 뒤집어 보면 나는 남을 보지 않겠다. 입장. 역지사지가 안 된다. 자기중심적이다. 내가 중요하다. 내가 데모해가지고 우리 가족, 내 집단, 공동체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쩌지? 이런 관성.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내 주관이 중요하다. 이런 무관에게 관성으로 설득하면 안 먹힙니다. 네 도리를 다하라. 세상 법이 그래. 세상 눈을 좀 의식해봐. 이렇게 설득하면 진짜 안 먹히죠. 만약에 이런 무관 자식이 있어서 어떤 설득해야 될 일이 있다면 재성적으로 설득하면 효과적입니다. 만약에 아버지하고 아들이 요즘 사이가 안 좋아요. 보통 그렇잖아요. 근데 아들이 무관성이야. 그럼 관성적으로 아버지께 도리를 다해라. 뭐 이렇게 인사도 잘하고 말도 이제 고분고분하게 좀 잘 듣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안 먹혀요. 근데 이걸 재성적으로
그 자식 아들에게 설명하면은 그 무관 자신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께 인사 잘해. 용돈 주신다. 하루에 2km 걸으면 10,000원씩 줄게. 이렇게 해야 네가 이익이야. 이렇게 말하면은 좀 먹힌다니까요. 특히 제격 무관이면 더 그런 거죠. 이런 무관을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면요. 이 사람들은 자기애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 같아요. 심하면 대화법에서도 나는 어쩌고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무관의 입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너에게 이익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게 설득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니까요. 관성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 깜짝 놀랄 만한 지극히 개인적인 원색적인 솔직한 용감한 언행도 할 수 있는 게 무관이에요. 관성이 있다는 것은 남을 의식하니까 좀 그런 거를 좀 참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관성이 무관성을 볼 때, 쟤는 남 볼 때 막 코딱지도 파고 진짜 정말 더러워 이렇게 말한다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러면 이제 무관이 아유 저도 솔직히 코딱지 파면서 남 볼 때만 안 파지 너도 파잖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진짜 무관성이 코딱지를 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관성 입장에서 부끄러워할 만한 짓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이유로 무관성이 관성들에게 공격, 배척을 당한다면요. 무관성은 관성에게 이렇게 말해요. 넌 가식적이고 위선적이야. 이렇게. 무관성 솔직하다. 자기 합리화가 강하다. 사람은 다 솔직히 먹고 싸고 코딱지도 파고 다 그런 존재잖아요. 숨기고 못 숨기냐 그런 차이.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6 형제들이 부모님 제사를 모십니다. 제사상을 차리는데 누가 차리냐면 둘째가 차려요. 근데 10만 원씩 50만 원을 그 둘째에게 줍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상 차리는데요. 20만 원이면 오케이예요. 근데 형제들이 가보니까 너무 상이 빈약하다. 근데 그 둘째 당사자가 뭐 불퉁불퉁 또 생색까지 냅니다. 그 다들 관성이 강한 형제들인가 봐요. 말을 못해요, 다들. 근데 무관성 감목이 제극인 때리면서 이제 계산하면서 솔직히 우리가 50만 원을 주는데 상이 너무 빈약해. 근데 너는 생색만 내고 짜증만 내고 진짜 우리는 너무 상했다. 막 이렇게 말합니다. 감목의 상관 정화. 다른 형제들은 속이 좀 시원하겠죠? 근데 제사상을 차린 둘째하고는 그 시비 구설이잖아요. 무관성의 식상 발달, 할 말은 한다. 만약에 어떤 형제가 무관에 식상이 없으면요, 표현은 못하고 제격인으로 이렇게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저거 20만 원도 안 돼. 막 이러면서 속으로 생각만 하는 거죠. 겉으로는 포용적이고 착해 보여요. 이 사람은 표현을 안 하니까. 근데 뭐, 그러니까 일주별로 무관이라도 다른 십성의 모습 속에서 입체적으로 해석해야 그 심리를 알 수 있겠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나마 몇 가지 사주 구성을 보여드릴게요. 6월의 정묘일주 편인이죠. 정묘의 외로운 편인의 편제가 그 편인을 편제로 때리는 거예요. 정신 차려, 돈 벌어야지 이렇게 충 때립니다. 돈 매우 좋아합니다. 근데 무관이다. 편인에게 편제는 정말 소중하죠. 그러니까 돈을 갈구합니다. 다음으로 미월의 갑자. 적은 돈에 눈이 먼 정인. 좋게 말하면 현실 감각이 있는 정인. 정제 정인 제극인이죠. 눈앞의 현실 정제의 어린아이와 같은 정인이 좀 상처받는 모습 같은 그런. 그래서 무관의 미월의 갑자. 어떤 현실적인 필요가 없으면요.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좀 무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4월의 기해. 정제, 정인이죠. 이 사람이 무관이라면 제극인이 좀 심해지는 거잖아요. 사회의 정인을 내 정제로 괴롭힐 수도 있다. 사람보다 돈 위주. 통합적으로 어떤 사람의 사주가 불안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은 관성을 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요. 재성과 겁재가 일월주에 붙어 있다든지. 특히 나는 겁재격이야. 그러면은 겁재는 도둑놈이잖아요. 관이 있어야 돼요. 편관 오케이. 자월의 이모일주. 충으로 좀 내 소중한 정제가 좀 불안하죠? 그럴 때 이제 무토 같은 게 편관 같은 게 있으면은요. 좀 자제력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 사주에 비겁이 사주에 많이 있다. 그러면 돈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재성에 대한 자제력이 없다. 이런 경우만 빼면 나이 먹을수록 무관 잘 먹고 잘 삽니다. 앞만 보고 식상생재하니까요.
개인적인 제 얘기를 해드리자면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관도 있고요. 무인성도 있습니다. 무관이라도 굉장히 깔끔하고 단정하고 나이스하답니다. 재미있게 들으시라고 이 얘기 저 얘기 해드렸으니까요. 혹시 오해는 마시고요. 좋은 것만, 좋은 소리만 취하시기 바래요.